얼마 전에 KGM이 액티어는 실패하고 르노코리아는 그랑 콜리오스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함축적으로 다뤘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걸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오로라 1으로 등장한 그랑 콜리오스의 다음 신차 오로라 2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논평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지금 그랑 콜리오스가 잘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증명해 주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말도 합니다. 야, 어차피 신차 2종 정도 출시하고 그 뒤로 또 내리막일 텐데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르노나 KGM이나 지금까지 다 그래오지 않았어? 이런 거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최근 사례만 봐도 르노는 SM6와 QM6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다가 점유율 1%대라는 불명예를 안았고요. 최근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 이후 가성비 마케팅이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때부터 막혀버렸습니다. KGM은 토레스 이후로 액티언을 저조한 판매량으로 난리죠. 이건 뭐 역사적으로 몇 번이고 반복되어던 일이고, 그래서 르노코리아한테는 오로라 2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오로라 2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 후가 살짝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로라 2까지는 성공이라 전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에 출시되는 신차는 뭐고 이 차는 왜 중요한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그랑 콜리오스의 판매량을 잠깐만 짚고 갈까요? 순위랑 같이 보면 출시 이후 지금까지 10위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위권 내에 현대기아차가 아닌 유일한 브랜드라는 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꽤 크고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마케팅의 실수를 치열한 마케팅으로 성공적인 대응을 했고, 중국 브랜드가 원형이라도 상품성과 시장 요구만 잘 맞으면 통한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중형급 이상 신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무조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 다음에 출시되는 게 어떤 차냐?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죠. 세닉과 오로라 2인데 출시 시기를 좀 잘 봐야 합니다. 올해는 세닉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한다고 하고요. 오로라 2는 빠르면 올해, 그렇지 않으면 2026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출시되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세닉보다 오로라 2 출시를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전했잖아요. 일단 세닉이 어떤 차인지 보면 정식 명칭은 세닉 이테크 일렉트릭이고요. 준중형 전기 SUV에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유럽 기준 625km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거의 550km 내외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얘도 좋은 차인 건 맞습니다. 제네바 모터쇼에서 22개국 58명의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최고 상인 2024 올해의 차를 수상했습니다. 상품성은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오로라 2는 어떤 차냐? 우선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오고요. 중형과 대형 사이에 위치하는 SUV입니다. 그리고 생김새는 쿠페형 SUV로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제가 왜 오로라 2가 먼저 출시되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선 한국 시장이라는 걸 중요하게 감안해야 합니다. 이걸 감안한다면 세닉이 과연 잘 팔릴 수 있을까요? 이건 세닉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파이만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한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과 비슷하다면 세닉은 판매량이 많이 나오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한국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판매량은 저조하고요. 심지어 테슬라마저도 저가형 모델을 도입하면서 판매량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둘째, 이건 결국 가격이 저렴해도 힘들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냥 모델별로만 봐도 EV3 같은 차들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를 많이 받았고, 테슬라 모델 Y도 중국 생산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성비 마케팅이 통한 사례입니다. 이미 저렴하고 좋은 전기차는 충분히 있지만 이 차들도 판매량은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셋째, 물론 잘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잘 팔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하나는 진짜 각성해서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급 늘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저희를 비롯한 수많은 논평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실효성 있는 친환경차 정책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전기차 보급률은 안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구매자들한테는 혜택이 있고 더 이상 한국에서 전기차를 타는 게 불편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럽의 어떤 나라는 예컨대 주차장이 전체 3층이면 이 중 한 층은 싹 다 전기차 충전기가 구비된 전기차 전용 층입니다. 이 정도로 전기차를 타나 내연기관차를 타나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정책이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면 전기차가 안 팔릴 이유는 딱히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새롭게 나온 전기차 정책만 봐도 평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걸 어떻게 이루겠다는 걸 파악하기 힘든 친환경차 보조금이라는 게 여전하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구매 보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전 인프라 보조금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랑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사실상 힘들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기차 브랜드가 한국의 전기차 캐즘을 깨버리고 이 덕에 보급률이 35% 이상으로 오른다면 세닉이 잘 팔릴 가능성도 훨씬 커질 겁니다. 이건 한국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중국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미국 브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기차를 찾는 잠재 고객들이 많아지는 거고, 세닉은 기본적으로 상품성이 좋은 전기차를 알려줬으니 시장이 요구하는 것만 맞는다면
된다면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첫 번째 시나리오가 이뤄졌을 때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상 첫 번째, 환경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이 두 가지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희망사항에 그칩니다. 즉 세닉의 상품성이 어떻든 한국에선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만큼 팔리기란 굉장히 힘들단 거죠. 그래서 오로라2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오로라2 자체도 중요하고 오로라2 이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볼까요? 우선 오로라2가 중요한 이유는요, 잘 팔릴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전기차처럼 희망사항이 섞여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팔릴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많이 갖춘 차라는 겁니다. SUV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입니다. 그냥 콜리오스보다 커서 소렌토랑 완전히 겹치거나 소렌토보다 더 큰 차로 나올 겁니다. 중형과 대형 사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쿠페형 SUV로 나온다고 합니다. 일반 SUV 형태라면 가격이 소렌토랑 겹치거나 비쌀 경우 경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쿠페형 SUV라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주장하는 게 차라리 세닉보다 오로라2에 집중해서 출시 시기를 올해로 앞당기고 이렇게 해서 매년 출시되는 신차마다 성공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걸 계기로 브랜드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노리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이게 아예 르노 혼자일 때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리차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로라2 출시 이후입니다. 오로라2 이후에는 오로라3가 출시될 예정이죠. 얘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로 출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닉과 마찬가지로 이 차의 상품성이 어떻든 한국에선 잘 팔리지 않을 조건들이 수두룩합니다. 대형 SUV로 나옵니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또 전기차라고 합니다. 이건 EV9의 설리만 봐도 되고요. 당장 아이오닉 9만 봐도 팰리세이드 판매량이 훨씬 더 높을 걸로 전망되잖아요. 물론 오로라3는 2027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도 역시 한국 전기차 시장은 지금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미국 얘기가 살짝 근거가 될 수 있는데 미국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기차를 너무 적극적으로 밀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왜냐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아도 이미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선 독보적입니다. 즉 트럼프 친구 머스크한테 딱히 영향이 없으면서 트럼프 입장에선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내연기관차를 잘 만드는 미국 기업들도 챙기고 이렇게 되면 미국 시민들 사이에선 역시 트럼프가 경제 대통령이구만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유럽도 지금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 중이라고 하니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야 할 가능성도 크게 없는 겁니다. 즉 한국 정부도 지금의 기조를 딱히 바꿔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비슷한 친환경차 정책이 향후 몇 년 동안은 나올 거란 거죠. 이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거고 오로라3는 EV9하고 판매량이 비슷하거나 더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도 됩니다. 이게 현대기아차는 다른 차들이 워낙 잘 팔리니 문제가 별로 없지만 르노코리아는 과거와 비슷한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죠. SM6와 QM6 출시 이후 이렇다 할 신차가 없어서 점유율 1%를 기록했던 것처럼 더 과거로 올라가 보면 SM5와 QM5 출시 이후 이렇다 할 신차가 없어서 사고리 녹을 때까지 노바, 네오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모델들 수명을 연명해 왔던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일단 소비자들이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르세 KG 라인에선 KGM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치를 충족하고 동시에 나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로라2 출시를 앞당기고 오로라3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능하면 도입하는 게 어떻겠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오로라2와 오로라3 사이에 신차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만약 오로라2를 올해 안에 출시하기가 어렵다면 이 차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계획이라도 올해 중에 화려하게 공개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케팅의 실수를 치열한 마케팅으로 극복한 굉장히 좋은 사례가 그랑 콜리오스입니다. 그 이후의 운명도 치열하고 현명한 마케팅이 크게 좌우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